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지우개까지 했고요. 오늘은 그라디언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는 그라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여기서 이 풍선을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하면 컨트롤 누르고 스크롤, 쉬프트는 플러스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저희가 여기에 풍선이 올라왔죠. 자,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잡고 그어주는데요. 쉬프트를 누르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쁘게 색깔이 들어가겠죠? 자, 이 풍선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여러분. 컨트롤 U 해서 풍선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줄게요. 배경색 때문에 파란색이 좀 더 이쁠 것 같아요. 노란색이나 파란색이 이쁘겠네요. 그라디언트는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이 색과 이 색 사이의 중간값을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성을 하고 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든 색상은 여러분이 포토샵을 껐다가 켜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New를 눌러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포토샵에 에러가 났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New로만 해놓으면 얘네가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세이브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라디언트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저장을 따로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같은 데 올려놓고 회사에서 사용할 때도 여러분이 예쁘게 잘 정리해 놓은 그라디언트를 불러와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로드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인트 버켓 툴. 페인트 버켓 툴은 여기 포그라운드에 있는 색깔을 부어주는 거죠. 여기 픽셀의 빈 공간을 잠가줘서 여기 레이어에 색깔이 들어간 부분만 적용이 되게 해줬죠. 설정을 해놓고 페인트 버켓 툴을 부으면 이렇게 그 부분에만, 건데 이렇게 풍선은 지금 한 가지 색이 아니잖아요. 단색이 아니라서 이런 데다가 넣으면 이렇게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부분은 경계에 이렇게 돼버리고, 그리고 당겨서 보면 이렇게 거칠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단색을 바꿀 때 사용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는 이미 단축키로 Alt 딜리트, 컨트롤 딜리트를 써서 포어그라운드 컬러나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고 있으니까 페인트 버켓 툴은 거의 쓸 일이 없으실 거예요. 3D 마테리얼 드롭 툴도 3D 관련해서 할 때 한꺼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블러 툴, 샤픈 툴, 스머지 툴. 여러분들이 본인 사진을 편집을 하려고 그럴 때 여기 이렇게 솜털 같은 부분은 블러로 이렇게 뭉개주는 거죠. 근데 너무 뭉개면 사진이 또 전체적으로 흐릿해 보이니까 이렇게 약간 주름이 있는 부분 같은 부분은 좀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좀 이렇게 뭉개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샤픈 툴로 눈 같은 부분은 이렇게 살짝 효과를 주면 이렇게 눈 안에 눈동자 부분이 좀 더 선명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하면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머지 툴은 이렇게 폭포가 있을 때 여기 이 부분을 좀
조절을 해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그죠? 이게 카메라 이게 DSLR이나 요즘에 핸드폰으로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머지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닷지 번 스펀지 툴. 자, 이번에도 이 사진을 가져와서 닷지는 밝게 해주는 거예요. 밝게. 그러면 이쪽에 눈이 좀 더 밝았으면 좋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밝게 해주고, 그리고 번툴은 진해지는 거겠죠? 태운다. 이런 식으로 좀 진하게 보였으면 하는 부분을 이렇게 삐져나갔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펀지 툴은 문지르면 무채색이 돼요. 그래서 문질러 보면 색깔이 빠지는 거예요. 자, 지금 회색이 됐죠? 문지르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효과를 줄 땐 이렇게 원본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복제를 하고 여기에다 저희 마스크로 검정으로 다 칠해준 다음 그 다음에 브러쉬로 테두리가 번지는 브러쉬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여기 탄 부분이 들어간 게 어두운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원본 하나는 손상이 가지 않는 게 있어야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얘를 하나 더 복제를 해서 이번에는 밝은 걸로 스크린 해서 역시 마스크를 놓고 컨트롤 딜리트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흰색을 넣어주면 밝은 색을 넣어주면 신비한 분위기를 낼 수가 있겠죠. 스크린을 좀 더 극단적으로 밝게 하면 이게 원본이고 이게 좀 더 리터치를 한 사진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사진 편집하실 때는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원본에다가 바로 얘네를 칠하시는 것보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하실 거는 얘네를 사용을 해서 하셔도 되긴 하겠죠. 자, 펜툴. 자, 그 다음에 펜툴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직선으로 선이 생성이 되고요. 클릭하고 마우스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로 움직이면 이렇게 배지의 선이 나타나요. 배지의 선은 그 곡선에 이거를 탄성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 밑에 있는 펜 툴을 움직이는 것은 여기 있는 무브 툴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패스 셀렉션 툴이나 다이렉트 셀렉션 툴. 패스 셀렉션 툴은 이 선 전체를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툴은 점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움직여주면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직선으로 했더라도 펜에서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 곡선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끝냈던 부분에서 다시 그릴 수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클릭을 이렇게 하면 이 배지의 선에 나가려고 하는 방향의 값 때문에 얘는 곡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는 건 다시 직선. 제가 여기서 또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 다음에 그려지는 것도 곡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한 점에 가서 클릭으로 닫아주면 이거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을 때 메이크 셀렉션으로 선택 영역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Alt 스크롤, 마우스 스크롤 위로 올려서 사진을 확대를 했고요. 펜툴로 이런 식으로 입술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펜툴은 왕도가 없어요. 여러 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좀 삐져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가죠. 입술이 빨간색이니까 여기 있는 선택 도구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펜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다음에 여기 패스 셀렉션 툴에서 얘랑 얘를 쉬프트로 잡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이크 셀렉션. 자,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여기 입술만 올라왔습니다. 움직이는 건 무브 툴로.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컨트롤 U를 선택해서 휴 세츄레이션 불러오고 이렇게 컬러를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자, 제가 극단적으로 좀 차이가 나게 하려고 일부러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빨간색이 보이죠? 이쪽에도 좀 그렇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여기 위에 보시면 레이어즈 오른쪽에 보시면 패스즈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워크 패스가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작업했던 패스가 사라지지 않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잡고 점을 움직여서 다시 선택 영역을 잡아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귀찮으니까 컨트롤 누르고 위에 있는 입술 영역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선택을 반전시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다가 무슨 행동을 하면 그거는 이거 지금 파란색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칠을 하면 이 안쪽으로 칠이 되는데 저는 지금 이 바깥쪽에 있는 빨간색을 지우려고 하는 거니까 선택을 반전시킬게요. 셀렉트 해서 인버스 선택을 반전시켰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입술을 제외한 바깥쪽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지난 시간에 배운 도장 툴로 자, All Layers 한 다음에 Alt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눌러주는 거예요. 근처에서 클릭 이렇게요. 자,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패스지에서 선을 갖다 움직여서 선택 영역을 다시 잡으시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Al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조절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컨트롤 D 셀렉트. 자, 이렇게 패스가 보이는 이유는 저희가 이거를 아까 선택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저장한다고 해서 얘가 같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 빨갰던 입술이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펜툴은 뭐 이렇게 더하기 있고 빼기 있고 그런데요.
펜을 그리는 와중에도 이 위에 가면 빼기가 나타나고 이 위에 오면 플러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이걸 갖다 선택을 해서 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프리덤, 얘는 이렇게 저희 올가미 툴처럼, 그죠? 여기 라쏘 툴처럼 이렇게 선택하는 거, 이렇게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는데 펜툴로 이거를 할 일이 많이 있을까 싶으네요. 자, 저희가 지난 포토샵 기초 강의 첫 번째 시간에 텍스트 관련해서는 대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밑에 있는 애들, 근데 그냥 한 번씩 써보면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세로로 써지는 거, 얘는 클릭하면 이렇게 갑자기 빨간색이 되는데, 쓰고 무브 툴 같은 거 누르면 이렇게 선택 툴, 그러면 이제 배경에 무슨 하늘 같은 거 이미지를 넣어놓고 그 배경을 뚫어버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거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컨트롤 T로 없애고 그냥 여기 있는 텍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누르고요, 여기 오른쪽 말고 왼쪽 클릭하시면 여기서도 선택 영역이 잡혀요. 그럼 이렇게 선택 툴을 클릭하고 선택 영역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밑에 있는 얘네는 정말 거의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오른쪽으로, 자, 컨트롤 D 해서 지울게요. 네, 얘는 펜툴 할 때 설명드렸고요. 자, 여기 쉐입도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 위에가 쉐입으로 되어 있을 때, 제가 이번에 이걸로 해볼까요? 이번에 이걸로 이렇게 그리면 컬러가 들어가고, 쉐입은 비트맵에서 벡터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크기를 줄였다가 다시 늘려도 깨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패스는 저희가 펜툴로 그린 것처럼 패스만 나타나요. 컨트롤 Z 하고 다시 여기서 픽셀은, 자, 여기 지금 벡터 레이어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니까 다른 레이어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픽셀은 비트맵이라서 저희가 줄였다가 엔터, 컨트롤 T 이렇게 올리면 여기 가장자리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그죠? 저기 깨졌죠? 줄였다가 늘렸을 때 깨지는 건 비트맵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자, 여러가지 다각형을 그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량을 이런 식으로 늘려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여기를 10%로 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툴 같은 거는 별로 안 쓰고, 여기 여러분들이 혹시 GTQ 같은 시험 혹은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 보실 때 여기서 도형을 몇 개는 꺼내서 쓰시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도형들도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찌그러질 땐 Shift 누르면 원래 사이즈로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이렇게 올려주고, 꽁지를 펜툴로 이렇게 사라지게 해주고, 토끼같이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요. 좀 이상한데 이쪽에 이렇게 귀가 너무 두껍네요. 토끼가 없나? 토끼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핸드 툴은 저희가 컨트롤 스크롤로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다른 부분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핸들 하는데 저희 그냥 여기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했죠. 똑같고요. 얘는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데 저는 거의 써본 적이 없네요. 근데 뭔가 이미지 돌릴 때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백그라운드인 상태로 이렇게 돌릴 수 있다는 거. 줌은 여기서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컨트롤 마이너스, 컨트롤 플러스, 알트로 알트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로 줌인 줌아웃 할 수 있고요. Z를 눌러서 Z가 줌이니까 얘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툴바를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는다는 뜻일 텐데 뭐 거의 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X를 누르면 왔다 갔다 하고 D를 누르면 여기 위에는 검정, 아래는 흰색으로 기본값으로 세팅이 됩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애는 여기 있는 마스크랑 비슷하게 생겼죠? 옛날에 저희가 퀵 셀렉션 툴에서 머리카락을 따는 부분이 이렇게 셀렉트 핸드 마스크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걸로 되게 복잡하게 땄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요즘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요. 그리고 이거는 화면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상하게 됐을 때는 항상 ESC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에 있는 툴을 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보여드렸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